위클리 핫랭킹 뉴스 2위. 전 잘못 없어요. 전면 부인한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조특위는 김영재 의원에 이어서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와대가 그동안 계속 거부를 해왔는데 결국 어제 무산이 됐죠.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좀 그렇죠.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김영재 의원을 방문하고 나서 국조특위가 청와대 경호실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이제 경호실은 국가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이다 이런 이름으로 경호실을 현장 조사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나와서 그럼 경호실에서 그 연풍문이라고 이제 그 청와대 방문객이 들어가는 방문객이 문이죠? 들어가는 거기에 나와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사실은 그 어저께 통보만 하고서 사실상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가면 이제 청와대에서 또 무슨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검찰이 왜 청와대 압수수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압수수색을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도 나와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하는 자료를 열람을 시켜주겠다 네. 얘기했는데 실제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료가 자료 아닌 자료예요. 그러니까 별로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자료들을 쭉 가져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만약에 앞으로 경호실에서 지금 국조특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네. 그 자료 중에 국조특위가 막상 보려고 했던 자료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 청와대 현장 조사라는 건 결국 무의로 그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민 원장님, 사실 제가 그 정치부 외교안보팀에 속해 있어서 이 청와대 타격훈련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 경호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진입을 거부한 이유가 북한이 그 청와대를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억지 논리지 않느냐. 네. 그리고 좀 아쉬운 대목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차 담화를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다 협조 요청을 하도록 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국정조사 특위든 그다음에 나중에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지 간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죠.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 보안도 동요하고 하지만은 뭐 남북 분단이 우리가 뭐 엊그저께 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남북 분단을 갖다가 그 명분으로 내세워서 북한이 보안이 세면은 그 남북 분단 때문에 이게 타격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북한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갖다가 뭐 요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너무나 변명이 좀 구차하다. 일단 아니, 이렇게 변명이요. 이게 너무 헐리우드 스타일인 게 네. 김정은이 청와대 타격하는 훈련을 찍어서 영상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네.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이게 IS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예. 영상을 통해서 공포를 이제 확산시키려는 어찌 보면 이제 교란 전술인데 네. 방어는 해야죠. 음. 청와대 철통 방어 해야죠. 60년대 김신조 사건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 업무인데 자, 현대사회의 청와대를 만약에 정말 나쁜 음모를 가지고 북의 공작원이 침투한다 그러면은 이번 사건을 보고 가장 걱정되는 게 프리패스 차량이에요. 네. 제가 보기 의사로 변장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얼굴 다 공개된 국회의원들은 이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맞고 네. 이게 일반 민간인 신분에 누군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은 막 드나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청문회보다 깜짝 놀란 게 김영재 원장이 우리 와이프하고 왔습니다. 네. 부인도 들어갔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경호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전 등록된 차량은 우린 안 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등록된 차량도 철문을 통과할 때는 네. 썬팅한 유리 내리라고 하고 신원 확인하고 신분증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네. 이걸 다 묵인하고 마구 프리패스를 시켜주고 청와대 대통령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하는 관저 주방에서 스키야키를 시켜먹고 이건 다 방치해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 네. 북한 공작원에게 뭐 경호실이 노출될까봐 네. 국회의원들을 입장시킬 수 없다. 이걸 누가 믿어요, 국민들이. 근데 조금 이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면 이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외가 딱 이랬습니다. 군사, 외교, 남북 관계 이런 경우는 네. 국가 안보에 아니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외교, 군사, 남북 관계가 딱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그러다 관계로 보니까 남북 관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얘기를 좀 더 했으면 맞는데 네. 그냥 더 소명을 하지 않고 거절했다. 이러면 네. 대통령의 사과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쉽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인식이 기본에 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그 최순실 게이트, 그 다음에 1, 2, 3차 담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본인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요. 네. 다만 본인이 이제 주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 책임 같은 걸 지금 지겠다는 것이고 법률적 책임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조특위가 가서 자 이게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듯이 바로 뭐 다른 핑계거리를 대서 그 부분을 다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심지어 네. 검찰 조사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 조사도 지금 뭐 받겠다고 말로는 했지만 실제 특검이 만약에 조사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네. 그런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종일관 범법 의식 자체가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특검 조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헌재와의 그 공방 다툼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예요. 난 죄 없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의식 이거를 그 청와대한테 일깨워주기 위한 특검과 뭐 헌재 이런 데의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근데 네.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변론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지만 보시나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선별적으로 이제 심사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선별적으로 하지 않지만 변론 준비기를 통해서 강약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 판단을 해야 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끌려고 마음먹으면 끌란 표현이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예. 정말 오랫동안 끌 수 있습니다. 음. 180일이 훈시 규정이긴 한데 이것도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만약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건 여름 돼도 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글쎄요 이제 헌법재판소 수명 재판관이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보입니다. 어제 답변서로 보면 네. 그래서 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당이 그 많은 거를 갖다가 저 탄핵소추 의결서에 그 탄핵 이후로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헌재는. 안 따져볼 수 있습니까? 이 네. 중대한 문제를. 음.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비키게 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헌법 위반 얼마 뭐 법률 위반 8개 헌법 위반 5개라서 13개 네.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2개 봤더니 아니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네. 법률가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야당에서 제기했던 뭐 세월호 문제나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따져보려면 이게 한도 없어요. 네. 사실은 이쪽에서 안 끌어도 굳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 심하게 다투지 않아도 그냥 자 이게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문제만 따지려고 해도 몇 달을 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 측이 당초부터 무리를 했다는 게 저희 시각입니다. 뭐 다소 예상이 되긴 했지만 어제 답변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뇌물죄가 될 수도 없고 재단의 출연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흘러들어온 정황도 없고 세월호는 생명권을 위반한 적이 없다. 하나하나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